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무료 임시선별진료소가 우리 부산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증상 유무와 역학적 연관성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산 진구 놀이마루 운동장과 부산역 광장, 부산시청 등대광장, 그리고 북구 구포 지하철역 부근 등에 임시선별진료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 연탄은행 강정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연탄 배달하다 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금 연탄 배달하다가 네. 달려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머지 분들은 또 봉사자들과 함께 열심히 또 연탄 배달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참 오르막을 오를 때니까 아마 이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제 봉사활동을 그렇군요.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시면서도 땀을 흘리시면서 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아, 우리가 연탄 하면은 사실 겨울철 월동 준비에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김장과 또 연탄 창고에 가득 이렇게 채워놓으면 참 든든하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던 연탄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연탄 은행을 운영을 하고 계신 지가 벌써 대표님 한 17년 정도 접어들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만 17년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우리 고지대 지역에서 이 시대에 연탄 떼는 분들이 계시는가. 그래서 연탄이 한 장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하다가 이제 연탄이 시작됐는데 네. 그래서 연탄을 한 장 한번 들여보자 시작된 게 지금까지 17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까지 연탄 배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부산 연탄은행은 그러면 연탄을 이렇게 이 가가호호 좀 배달을 해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떠한 일을 주로 하시는지 활동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드릴 때는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일이 가가하고 방문을 합니다. 네. 사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 연탄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또 연탄 저장할 곳은 있는지 또 다음에 연탄만 드린다 해가지고 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탄을 난방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계는 또 괜찮은지 그걸 다 살펴가지고 네. 연탄을 드리게 되고요. 또 이제 그곳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고지대이든 아니면 평지이든 또 어떤 인원들이 오셔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에게 연탄을 딱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올 한 해, 뭐 작년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산 연탄은행 이렇게 뭐 일하시는데도 많이 힘이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많이 힘들었죠. 네. 원래 올해 2020년 3월 달까지 연탄을 충분히 드려야만 꽃샘추위도 보내고 다음에 네. 또 남아있는 연탄이 있다면은 올 겨울 시작되는 9월 달부터 연탄을 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연탄 난방하시는 에너지 배려 세대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반드시 연탄이 필요하고요. 혹시 뭐 여름에는 뭐 연탄을 뭐 떼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름에도 역시 연탄을 조금 떼줘야만 또 장마 기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년 같으면 늘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1월 달까지 연탄을 드리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9월 달 좀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연탄은행이 17년 동안 그 진행을 하면서 올해처럼 예측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여러 봉사자 모집도 힘들고 또 후원도 모집하는
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기부와 후원의 손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무래도 이제 대면 접촉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야말로 이중고에 더욱더 혹독한 그런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예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연탄 기부나 후원이 어느 정도나 줄어든 건가요? 연탄은행 2004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부산 전역에 550만 장의 연탄을 네. 무상으로 나눠 드렸고요. 매년 이제 부산에 연탄을 드릴 때 한 40만 장 정도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후원이 어렵고 봉사자가 오시지 않더라도 30만 장 정도는 평균으로 이제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도 안 오시고 후원도 어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 통계를 낸다 그러면 작년 같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한참 겨울이 시작되는 네. 뭐 10월, 11월, 12월 달에 그래도 한 16만 장 정도 연탄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봉사자분들도 한 4,500명 정도 오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2020년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2일 현재까지는 연탄을 드리는 게 지금 한 7만 장 정도 드렸고 네. 이제 봉사자가 못 오시다 보니까는 봉사자도 지금 한 1,000명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보면 될 텐데 기부와 후원이 줄어든 것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연탄 기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도 이제 올해 그 시작할 때 연탄이 좀 많이 이제 그 후원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연말에 조금 이제 그 후원의 불길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이제 봉사자가 또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고요. 네. 후원에 어려운 것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세계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가게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회 공헌보다는 지금 각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둘 여유가 좀 없지 않았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1월, 12월 이제 연말에는 조금 모금도 되고 후원이 이어지다가 이제 급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1월, 2월까지도 좀 후원이라든가 봉사자가 이루어져야 난방 세대가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좀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흔히 이제 연탄은행에 봉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연탄 100장을 드리면은 네. 그게 온 그 한겨울을 다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연탄 난방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이 100장은 한 달 정도 되고 완전히 이제 뭐 꽃샘추가에 가려고 하면은 600장에서 1000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연탄은행에 저축이 되면은 내년 1, 2월, 3월 달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2월, 3월 달까지 충분히 연탄을 드려야만 네. 꽃샘추위를 보낼 수 있는데 대부분 연말까지는 우리 좋은 활동 좀 하자, 또 좋은 나눔 하자 오시는데 새해가 시작되면서는 뭐 후원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새해 때는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봉사 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네. 와서 이제 봉사활동 하기 때문에 연탄은행에 저축이 꽉 돼 있어야만 또 1월, 2월, 3월 달에 충분히 이제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말에만 연탄을 떼시는 게 아니라 사실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3월, 4월까지도 연탄이 좀 꾸준히 공급이 돼야 이 좀 난방 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 연탄에 대한 어떤 후원이나 기부도 줄어들고 봉사자 구하기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가 연탄값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한 장에 한 50원에서 7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부산에 이제 연탄 공장이 2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주 쪽에서 연탄을 이제 공수해 오다 보니까는 약간의 이제 물류 비용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연탄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금액적인 인상이 진행돼서 올해는 한 1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냥 100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난방에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연탄은행에서 후원을 받고 또 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펼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 그 연탄 난방 그 세대들은 직접 이제 당신께서 연탄을 사서 이렇게 피우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장에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950원, 또 고지대 같은 경우는 1,000원, 1,200원까지 올라갈 수 한 있기 장 때문에 가격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가계적 부담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그 연탄 난방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쉽게 그 돈을 들여가지고 난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탄을 떼시는 분들 고지대에 계시거나 이제 산복도로 쪽 골목골목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은 뭐 차로 배달하기도 힘들어서 봉사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다 거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5kg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지게를 쥐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한 지게당 보통 한 20kg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 네네. 20kg 무게를 져가지고 17번을 가야만 한 가정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많은 봉사자분들이 오시고 또 많은 힘을 쓰셔야만 이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연탄은행의 활동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부산의 연탄 공장이 이제 문을 닫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산에는 연탄 공장이 한 곳도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연탄 공장이 모두 폐업을 한 것도 역시 연탄 수요나 어떤 공급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탄 공장이 없어진 거는 연탄을 난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는 생산 대비 그 생산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네네. 공장의 문을 이제 닫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주에서 연탄을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는 제 때에 들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주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연탄값의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여전히 그렇게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는 부산 전역에 일일이 한 가정을 다 뭐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지역은 제가 다 다니면서 난방 세대를 다 거의 뭐 알 정도 되는데 부산에만 해도 제가 2004년도에 출발했을 때는 한 5천여 가구 됐거든요. 연탄을 근데 떼시는 가정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17년 지난 지금도 천여 가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가구 한 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그 연탄으로 난방할 수 없는 그분들이 한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한 가정이 온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강정칠 대표님 하면은 겨울철이면 에너지 빈곤 세대를 돌면서 연탄 기부 활동을 펼치는 산복도로 어벤져스다 이런 예. 게 불리기도 하던데요. 예, 최대한 남은 한 가정이라도 더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 한 장 또 어깨 이고 배달을 해주고 계신데 가장 많이 이렇게 좀 후원이 들어왔을 땐 연탄이 한 몇 장 정도가 들어왔었나요? 48만 원 정도 연탄을 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때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뭐 부산 정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그냥 이게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힘들지만 굉장히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삼복도로 곳곳을 누비고 다니셨는데 우리 부산에서 앞서서 연탄을 사용한 인구가 한 1000여 가구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부산의 연탄 사용 인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한 10만 가구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산에 비하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네.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고 또 광역시기 때문에 그런 게 보면 작지만은 아무래도 상대적 이제 박탈감이죠. 다른 뭐 다 아파트가 있고 도시 생활이 좋은 상황 속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아직도 연탄을 난방한다는 그 자체가 네. 그분들은 굉장히 절박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또 사실 어르신들, 독거 노인이라던가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또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참 봉사자들이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연탄 배달하는 그런 봉사 인원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되시고 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연간으로 치게 되면 연탄은행에 거의 9천여 명의 봉사자가 오시는데 네. 올해는 이제 봉사자가 많이 안 오시고요. 또 이제 오신다 하더라도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뭐 5명 이상을 이렇게 모시지 못해요. 그래서 네. 요즘은 봉사활동 오셔가지고 봉사활동 오셨는데 완전히 노동을 하고 갑니다라고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오늘도 제가 이제 이 방송 오기 전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왔는데 우리 그 유명한 롯데의 그 이대호 선수가 네. 이제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사회적 이제 거리 때문에 예전에는 뭐 팬클럽 해가지고 한 5, 60명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네네.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다 못 오시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와 또 가족
다음에 우리 그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 해가지고 5명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한 4-5시간 땀을 뻘뻘 흘려야만 오늘 그 봉사활동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전 같으면 우리 선수들, 롯데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발벗고 나서 주셨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뭐 야구 선수들, 롯데 선수들이 오늘은 봉사를 좀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봉사에 참여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네. 우리가 좀 따스한 사랑을 전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네. 또 1월이나 2월 되면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요. 또 주말 되면은 또 가족 단위 오셔가지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동창회라든가 뭐 이렇게 동호회 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남녀노소 계층에서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송년회다 이런 거보다도 그 분들이 함께 이렇게 연탄에 은행에 오셔서 봉사를 하신다면 가장 멋지고 의미 있는 송년회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정말 수많은 봉사자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봉사자가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기억에 다 남는 봉사자분들이죠. 네. 그리고 봉사 오신 날 그 자체가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인데 네. 최근에 근래에 한 가족이 오셨어요. 네. 한 30대 되는 부부였고 그다음에 아이가 한 4-5살 되는 아이 두 아들을 같이 이제 봉사활동에 오는데 네. 아마 이분은 작년에 기업에서 이제 봉사활동 오셔가지고 연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오셔가지고 연탄항의 봉사활동을 보시고 또 당시께서 직접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아마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올해 오시면서 매일 10,000원씩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직접 그 기부한 365만 원을 네. 기부하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했거든요. 네. 그 다른 어떤 기부금 다 소중하지만은 그런 어떤 나눔의 문화, 다음에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큰 감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분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4살, 5살 어린 아들을 네. 데리고 오시고 매일매일 10,000원씩 했다는 건 365만 원.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17년째 우리 대표님 연탄은행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힘이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그렇죠.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포기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연탄 난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봉사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를 채워드렸을 때에 그 받으시는 분들께서 또 다른 피드백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다시 뭉쳐져 가지고 오는 에너지, 가는 에너지가 뭉쳐져 가지고 네. 우리 연탄항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 봉사자 가족 기억에 남는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직접 배달을 하시면 연탄을 받으시는 그 분들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도 뭐 네. 제가 부산천역에 뭐 곳곳에 골목이라든가 우리 이웃들을 다 찾아뵙다 보니까는 다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그분들이 뭐 저를 자식처럼 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때는 그분들의 자식을 넘어가지고 진짜 완전히 그냥 뭐 그런 형제와 같은 그런 네. 부분도 대하기도 하는데 또 최근에 제가 밤에 연탄을 드리는 분인데 이제 김장김치가 있어가지고 밤에 김장김치를 갖다 드렸는데 그분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70대 초반일 때는 굉장히 정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80 넘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날 밤에도 제가 이제 한번 집을 점검차 한번 가면서 김치를 드렸는데 네. 그분이 대뜸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냥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우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하염없이 우시면서 했던 말이 내가 17년 동안 연탄은행에 연탄을 받고 연탄 외에도 다양한 어떤 나눔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입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몸이 병들고 힘들어져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괴롭다. 그러면서 제 손을 이제 부비적거리면서 네.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은 제가 그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울게 되면은 또 우리 어르신들도 또다시 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눈물이 제게 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 눈물이 힘을 가지고 또다시 나가서 제가 활동하겠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한 분 한 분들 저를 보면서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연탄을 나눈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 또 주시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에너지들이 늘 전달되다 보니까는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제가 또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갈 때에 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봉사자라든가 저라든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네. 마음이 고픈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프고 그런 것도 힘들지만은 네. 마음이 고프다 보니까는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대화하고 얼굴 만나주고 그 부분 자체에서 굉장히 큰 감사의 마음들이 왔다 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만 배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또 어떤 나눔까지 그 어르신이 얼마나 우리 대표님의 얼굴을 보고 자식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 연탄은행 이름 때문에 연탄만 이렇게 나눔을 하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탄뿐만 아니라 뭐 앞서 이제 김치 말씀도 해주셨고 어떤 뭐 생필품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등 많은 또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신 거죠. 네, 연탄은행은 연탄으로 시작해가지고 365일 안 되는 것이 없고 또 못 나눌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제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5kg입니다. 네. 그래서 연탄은행은 365일 36.5도의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봉사자들과 후원자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 옆에 있다라는 것이 연탄은행의 이제 모토인데요. 네. 사실 이제 연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연탄을 들었어요. 연탄을 들다 보니까는 이 연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가 보니까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또 드실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쌀을 들이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쌀 넣는 게 됐고요. 그래서 연탄이 40만 원 들어가면 1년에 또 연탄 그 쌀도 이제 10kg짜리가 한 3,000포대 정도 또 나눔이 됐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한 지역에 가면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신 분들 쪽에는 이제 제가 이분들 그냥 쌀만 드릴 것이 아니고 오셔서 이분들 좀 정서적으로 안정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밥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네. 공동체 한 200년만 밥을 드리면 1년이면 한 4만 그릇 정도 네. 밥을 드리고 밥을 드시고 그냥 그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또 한글을 모르신 분들은 또 한글도 가르쳐 드리고 다음에 또 노래 교실도 열고 다음에 또 뭐 한 번씩 문화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네. 수학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고 또 이 시대에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네. 다음에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 이제 수탁을 해가지고 또 그 친구들도 모아서 같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연탄은행이 연탄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어떻습니까?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나누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드리는 마음이 받는 마음보다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필요한 것, 그분들이 원하는 것, 다음에 그분들이 드렸을 때 좋아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네.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가다 보면은 늘 이제 어렵게 힘들게 계시다 보니까는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장의 그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계속 그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신뢰관계 형성되면서 그분들에게 서로 이제 교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이룰 수 있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희망이 아니고 그냥 단어적으로 희망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하루를 살면서 연탄한 생각하니까 나 힘이 난다. 네. 어떤 봉사자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김치 하나든 쌀 한 포대 들으면서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지 네.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힘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곧 희망이지 않나. 그래서 부산 전역에 그런 희망 바이러스가 계속 전달되면은 그분들이 하루 살아갈 때 나 또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대표님의 말씀 들으시고 나도 조금 부족하지만 기부도 조금 하고 싶고 봉사도 좀 하고 싶다. 네. 어떻게 참여
참여할 수 있나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산 연탄은행 그 246-2464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인터넷 검색에서 부산 연탄은행을 검색하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은 봉사와 후원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연탄에서 어떤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봉사도 되고 후원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면은 어느 곳에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산 연탄은행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후원 방법 자세하게 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산 연탄은행 또 올 한 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제 연탄은행은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그 연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활동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연탄은행 계획은 에너지 종합 지원센터 그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단순히 연탄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연탄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기름 보일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만큼은 부산에서 제일 잘 전달할 수 있고 제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종합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 전역 곳곳에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연탄에 꼭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당부의 말씀보다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참 이제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힘든 상황인데 일단 우리 부산 시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 하면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면은 네. 힘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네. 부산 전역에 계신 우리 시민이나 기업이나 우리 단체원들이 하나가 연결되는 그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조그마한 마음을 나눠주시면은 모두가 함께하는 또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보다는 실천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면 우리 부산 시민은 따뜻한 겨울 또 따뜻한 부산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힘을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연탄의 무게가 3.65, 36.5도 사람의 체온으로 정말 뜨거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따뜻한 그런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연탄은행 강정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21년은 신축년 흰 소의 해입니다.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의 큰 일꾼이던 소는 성질이 유순하고 인내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소의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